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해커스 어학원 강남역 캠퍼스에서 토익 리스닝을 담당하고 있는 신영화입니다. 자, 오늘 8월 11일 토익 총평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시험 다들 잘 보셨기를 바랍니다. 최근에 계속 토익 리스닝의 난이도가 높게 출제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아마 7월부터 꾸준히 토익 시험을 응시해 오신 분들에게는 오늘 시험이 또 어느 정도 부담으로 다가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우리 이전 시험에 비해서 난이도가 좀 하향 조정이 된 듯한 느낌을 아마 받아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토익 시험을 텀을 좀 짧게 두고 연달아서 한 두세 번 정도는 시험에 응시를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시험 보셨던 분들에게는 오늘 시험이 굉장히 쉽게 느껴졌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자, 일단 전체 총평, 난이도 총평을 해보면요. 전체적인 LC의 난이도는 중으로 측정을 해볼 수 있겠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파트별 난이도를 짚어본다면 파트 1이 가장 쉽게 출제가 되었고, 그리고 파트 2, 3도 그냥 무난한 그런 흐름이었습니다. 오늘 시험에서는 파트 4가 가장 까다롭게 출제가 되지 않았나 싶은데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느끼셨는지 체감 난이도가 좀 궁금하네요. 자, 일단 파트 1의 특징부터 짚어보도록 할게요. 언제나 그랬듯 사람이 중심이 되는 사진이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사물 풍경 사진이 한 장 정도 출제가 되었는데, 보통 우리가 사진에 사람이 찍혀 있지 않은 경우에 약간 변별력이 높아지는 경우들이 있죠. 좀 생소한 표현이 나올 수도 있고, 그다음에 문장의 길이가 다소 길게 구성이 되기 때문에 약간 사물이나 풍경만 찍혀 있는 사진에서는 조금 변별력이 높아질 수 있고요. 오늘 시험에서도 바로 이와 같은 사물 풍경 사진이 조금 까다롭게 등장을 하기는 했어요. 자, 후반부로 갈수록 조금은 혼동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5번하고 6번 같은 경우에 약간 사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사물을 가지고 오답을 구성하는 경우들이 있었기 때문에 좀 더 디테일하게 사진을 잘 확인을 해 주셨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오늘 시험을 통해서 꼭 기억하고 넘어가야 할 파트 1의 빈출 표현들을 꼭 정리를 해 두시면 좋겠죠. 첫 번째는요, 뭔가가 걸려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표현은 꼭 여러분 숙지를 해 두셔야만 합니다. 자, 예문을 통해 한번 확인해 볼게요. Plants are hanging from ceiling. 자, 머릿속으로 한번 관련 이미지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천장으로부터 쭉 매달려 내려와 있는 식물을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이제 여러분, 우리 plant라는 표현은 영국이나 호주식 발음의 성우가 발음을 할 경우에 이 자음 사이 A를 R로 읽는 경향이 있으므로 plants 이렇게도 발음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셔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보통 걸려있다라고 할 때 이 동사 행을 많이 떠올리잖아요. 근데 행이라는 동사는요, 자동사도 되고 타동사도 됩니다. 즉 뒤에 목적어, 즉 명사를 이끌고 나와서 무엇을 걸다의 의미도 되기 때문에 우리가 Part 1에서 걸려있다라는 표현은요, 이렇게 수동태로도 보게 되실 거예요. are hanging 또는 수동태로는 are hung, have been hung 이렇게요. 자, 근데 이렇게 수동태로 쓰이는 경우의 행은 바로 타동사에 해당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제 뒤에 목적어를 데리고 있지 않은 이 경우에는 이제 자동사로 쓰이는 경우라면, 그래서 이 행이란 동사는 이제 다양한 형태로 다 보게 되실 겁니다. 듣게 되실 텐데 뜻은 다 똑같아요. 그 다음에 걸려있다라고 할 때 무엇을 매달다 걸다라고 할 때 쓰일 수 있는 유사 표현으로 suspend란 표현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보통 수동태로 쓰이겠죠. 걸려있다, 매달려있다라고 할 때요. 두 번째는요, 배가 정박된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는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올해만 해도요, 되게 비슷한 이미지가 여러 차례 등장을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요. 이제 물가 사진에서 배가 정박되어 있는 모습을 묘사하는 경우에 Some boats are tied up at a dock. 자, 동사와 명사의 단어들 점검해 보세요. 우리 tie란 동사는 매다, 묶다를 뜻하는 표현이잖아요. 그리고 뒤에 있는 dock라고 하면 배가 정박되어 있는 장소, 즉 부둣가를 뜻하죠. 부두에 배가 메어져 있다. 그 다음에 some boats are secured to a wharf. 자, 이때 secure이라는 동사는요, 여러분, 우리가 파트
5, 6, 7, RC 파트에서는 이 secure이라는 표현을 뭐 획득하다, 얻다 이런 뜻으로 많이 알고 계실 텐데 파트 1에서의 secure이라는 표현은요. 무엇을 고정시키다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특히 노끈이나 밧줄 같은 것으로 이렇게 묶어서 고정을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dock의 동의어로 wharf라는 표현도 기억해 두세요. 자, 그럼 배가 부두에 묶여 있는, 고정되어 있는 상태.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죠? 또는 이렇게 묶여 있는 모습을 묘사하면서 some boats are fastened to a pier 할 수도 있겠죠. 역시 dock, wharf, pier이라는 표현, 유사 표현으로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고정되어 있는 상태, 묶여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fasten이란 표현을 쓸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여러분 dock이란 표현은요. 이제 명사로는 부두를 뜻하는 표현인데 동사로도 쓰입니다. 부두에 배를 정박시키다, 배를 대다 이런 뜻도 있거든요. 따라서 some boats are docked at a harbor. 항구의 배들이 정박되어 있는 상태를 묘사하면서 이와 같은 표현을 또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표현들로서 지금 제가 쭉 구성을 해두었지만 결국에는요. 다 비슷한 이미지에서 등장할 법한 그런 possible answers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배가 정박되어 있는 이런 사진에서 많이 우리가 귀로 접할 수 있는 표현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무언가를 향해 손을 뻗고 있는 모습 역시 part 1의 아주 중요한 빈출 표현인데요. He's reaching for a door handle. 자, 그는 손잡이를 향해 손을 뻗고 있다. 손잡이를 잡기 위해서 이렇게 손을 쭉 뻗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reach for 또는 reaching out to 또는 reaching toward 이라는 표현을 같이 잘 정리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관련 이미지와 함께 기억해 두시는 게 더 좋겠죠? 자, 예문을 한번 확인해 볼까요? She's reaching toward the control panel. 그녀는 조작판을 향해 손을 뻗고 있다. 괜찮으신가요? 잡은 상태가 뭐 터치한 상태 정도는 될 수는 있겠죠. 근데 터치하지 않아도 어떤 물건을 향해서 쭉 손을 뻗고 있는 모습을 묘사할 때 이 reach for, reach toward 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part 1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자, part 2로 건너가도록 하죠. 자, part 2의 오늘의 난이도는 중 정도로 제가 측정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처음 시험 보시는 분들은 part 2가 왜 이렇게 어렵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동안 여러 차례 시험에 응시하신 분들에게는 오늘의 part 2 그렇게 어려운 난이도는 아니었습니다. 자, 일단 주요 특징은요. 초반부에 좀 수월하게 쭉 문제를 풀어가셨을 거고 20번 때 진입하면서 약간 좀 까다로운 응답들을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번 때 중반부부터 조금은 간접적인 답변을 취하는 케이스들이 좀 등장을 했던 것 같아요. 자, 문제 유형의 비중을 좀 확인해 보면요. 파트 2 오늘의 특징은요. 평서문의 비중이 좀 컸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이도가 그렇게 높지 않게 측정이 되는 이유는요. 나머지 질문 유형들에서 뭔가 좀 확실하게 답변을 딱딱 제시하는 편이었기 때문에 직접적인 답변을 취하는 케이스가 좀 많았기 때문에 이제 중 정도로 측정이 되겠습니다. 자, 파트 2에서 우리가 어떤 간접적인 응답을 들을 수 있었는지 한번 예시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의문을 한번 확인해 보세요. Should I get a job at a local or global company? 자, 그럼 지역 회사와 그리고 글로벌, 세계적인 그런 회사, 둘 중에 어디에서 내가 일자리를 구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에 자, 답변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우리 이런 형태의 질문을 이제 선택 의문문이라고 하잖아요. 로컬과 글로벌 회사 중에 어디에서 일을 해야 하느냐, 어디에서 일자리를 구해야 하느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도록 요구하는 의도의 질문인데 답변을 확인해 보니까 Are you okay with traveling a lot? 여행 자주 해도 괜찮으시겠어요? 하고 되묻고 있어요. 자, 물론 둘 중에 어디가 좋겠네요 라고 직접적으로 답은 하진 않았지만 질문하고 관련해서 상대방에게 의견을 구하는, 그래서 추가 정보를 이렇게 되묻는 역질문이 등장을 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간접적인 답변이죠. 물론 직접적으로 답을 하진 않았지만 약간 이 답변 안에 숨은 의도를 생각해 본다면 글로벌 컴퍼니에서 일자리를 구하시면 여행을 자주 다니셔야 될 텐데 그거 괜찮으시겠어요? 이런 의도, 그러니까 조금 더 숨은 의도가 있다면은 로컬 컴퍼니에서 잡을 구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아니, 뭐
여행 자주 해도 괜찮으시면 상관없고요. 이런 의도가 되겠죠. 따라서 좀 까다로운 답변이었는데요. 항상 파트 2에서는 오답을 우리가 충분히 깔끔하게 소거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답변일지라도 충분히 정답을 잘 맞히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그 다음은요. 의문사 의문문입니다. Who is in charge of the training session? 누가 교육을 담당하나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그러니까 누가 교육을 이끌 건지 Who's in charge? 누가 담당하나요? 라는 질문에요. This printout should say 이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라고 말하면 이걸 확인해 보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즉, 전 모르겠는데요. 라는 모호한 응답의 한 유형입니다. 자, 또는 Didn't you get the memo?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관한 메모 받지 못했어요? 라고 말하면 이 역시 어때요? 그 메모 안에 교육을 담당하는 사람이 나와 있다라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이 역시 마찬가지 숨은 의도가 있다면 전 모르겠네요. Check the memo. 메모에 나와 있을 겁니다. 이런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엔 같은 맥락의 응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하는 정보가 어디에 나와 있다라는 말로 어떤 정보의 출처를 알려주면서 그 정보는 여기에 나와 있으니 그걸 확인하세요 라는 식의 답변은요. 모르겠어요 라는 응답 패턴 중에 하나가 됨을 기억해 주세요. 자, 그러면 앞서 제가 오늘 펄2에서는 평서문이 꽤나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했는데 평균 한 두세 문제 나오는 터라 오늘처럼 이렇게 6문제까지 나올 경우에는 약간 좀 이례적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평서문은요. 말 그대로 평서문, 즉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시작해서 그냥 마침표로 끝나버리는 일반 문장의 형태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되게 부담스러워하는 그런 펄2의 유형이에요. 근데 제가 수업 시간에도 이 부분을 알려드리는데 평서문에서 절대 답이 될 수 없는 오답 패턴이 있거든요.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자, 명사구와 전치사 구입니다. 여러분 평서문에는요. 구만으로는 정답이 되기 매우 어렵습니다. 거의 답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동사가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과감하게 다 소거해 나가셔도 괜찮으세요. 보통은 평서문에는요. 주어 동사를 모두 포함하고 있는 문장이나 혹은 질문의 형태가 답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이 방법만 알아두셨더라도 오늘 6문제가 등장한 평서문 가운데 한 3, 4문제 정도는 충분히 쉽게 오답 소거법으로서 정답을 도출할 수 있으셨을 거예요. 자, 평서문의 답을 찾기 위해서는 항상 적절한 연결고리가 있는 응답을 선택하셔야 되는데 자, 한번 확인해 볼까요? I booked a meeting room B. 저 회의실 B번 예약했어요. 자, 그럼 B 회의실을 예약했다. 회의실을 예약했다라는 것이 가장 중요한 정보잖아요. 그럼 이에 대한 적절한 반응, reaction을 찾으셔야 되는데 That room might be too small. 그 방은 너무 작을지도 몰라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that room이라는 것은 질문에서 언급된 그 a meeting room B가 되겠죠. 그러니까 연결고리가 있고 예약하신 그 방은 좀 작을 텐데 라는 말로 뭔가 추가적인 견해, 부연 설명을 전하고 있기 때문에 논리적인 커넥션, 연결고리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Please be here at 2 p.m. for a meeting. 회의를 위해서 이곳에 2시에 와주세요. 제일 중요한 정보를 뽑아내는 게 일단 가장 중요한데요. 이 회의 시간입니다. 그렇죠? 회의를 위해서 2시에 여기에 와주세요. 이니까 2시에는 꼭 와야 된다. 이 정보를 정확히 기억하고 접근하셔야 돼요. 자, 답변에서 I have a medical check-up this afternoon. 저 오후에 건강검진 있어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2 p.m.이라는 것이 곧 this afternoon 과 연결되는 표현이라고 볼 수 있는데 말씀하신 그 시간에 저 다른 일정이 있는데 말하자면 이 느낌이란 말이죠. 그 시간에 저 건강검진이 있는데요. 라는 말로 뭔가 시간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듯한 뉘앙스의 답변 어떠세요?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겠죠. 자, 또 다른 케이스는요. Lemons are all sold out at the market. 여러분 우리 흔히 이제 과일 이름 같은 거 있잖아요. 혹은 메뉴 이름 같은 거 이렇게 고유명사를 귀로 들었을 때 이렇게 좀 잘못 듣는 경우, 그러니까 잘 듣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뭐 연어를 뜻하는 표현도 마찬가지죠. 흔히 우리는 스펠링 그대로 읽으면 살몬 이렇게만 읽지만 성우들이 발음하는 걸 들었을 때는 절대 그렇게 발음을 하지 않잖아요. 그죠? 그냥 salmon 이렇게 발음하듯 자, lemons도 마찬가지입니다. lemons 앞에 강세가 놓여져요. 그러면 lemons
lemons are all sold out. 이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sold out이라는 건데 무엇이 품절되었다고요? 레몬이 품절되었다고 했어요. 우리말로는 레몬 이렇게 읽지만 강세는 앞에 있기 때문에 lemons 뒤에가 좀 잘 안 들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랬더니 답변에서요. You can use limes instead. 라고 답을 하네요. 여러분, 이게 어떻게 말이 되는 걸까? 일단은요. 만약에 이 해당 문장이 뭐 선택지 B번으로 등장을 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근데 A를 들었는데 A는 너무 말이 안 되는 터무니없는 오답이었어. 그리고 보기 B번으로 이 문장이 등장한다면 일단 보류를 해두고 보기 C를 들었는데 예를 들어서 명사 구가 위치하는 거예요. 동사가 없어요. 그러면 과감히 소거한다면 해당 보기를 차선책으로 선택해 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 이렇게 오답 소거법을 이런 경우 적극 활용을 하셔야 됩니다. 들었을 때 바로 판단이 되지 않는다면요. 일단은 보류해 놓고 가시면 되잖아요. 세모라는 안전장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자, 그러면 한번 확인해 볼까요? 라임을 대신 쓰면 돼요 라고 했는데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조리를 할 때 있잖아요. 그 레시피, 조리법에서 필요한 ingredients, 음식 재료 중에 lemons를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레몬이 품절되었다라는 얘기를 듣고 대신 레몬을 대신할 수 있는 라임을 사용하면 돼. 그러니까 괜찮아. sold out 돼도 괜찮아. 이런 의미로서 접근할 수 있겠죠. 물론 컨텍스트가 정확히 제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요. 앞서 이야기했듯이 앞뒤로 오답이 깔끔하게 소거되기 때문에 정답은 해당 보기가 되어야만 하고 그럼 왜 정답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그제서야 레몬 대신에 라임을 써도 되니까 sold out 된 거 괜찮아. 이런 의도였구나 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파트 2는 평서문이 조금 까다로웠던 시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 듣는 연습과 쉐도잉을 열심히 하셔서 정말 바로 듣고 바로 이해하는 직청직해 청취력을 여러분 갈고 닦아서 실전에서는 정말 청취력 하나로 진검승부 볼 수 있도록 잘 대비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자, 그럼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파트 3하고 4를 묶어서 설명드려 볼 건데요. 일단 파트 3는 전체 난이도 중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는데요. most likely를 포함하는 문제, 보통 직업이나 장소 혹은 근무처나 대화 장소 묻는 문제, 그런 문제들 속에 most likely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데 오늘 시험에서는 이런 most likely 포함 문제 치고는 그렇게 까다롭지는 않았다. 그리고 뭐 속도와 전개가 좀 빠르다. 이거는 뭐 항상 토익의 특징이니까요. 오늘 제가 중으로 측정을 한 가장 큰 이유는요. 바로 이 부분이에요. paraphrase가 많이 되지 않았다는 점이죠. 정말 여러분 타이밍을 잘 맞춰서 따라 들을 수만 있었다면 들리는 족족 눈에 아주 반갑게 여러분들이 들은 표현이 바로바로 표기가 되어 있었을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난이도 중이라고 한 거예요. 자, 의도 파악 문제도 크게 까다롭지는 않았던 편이었고요. 자, 오늘은 파트 4가 조금 까다로웠다라고 할 수 있겠네요. 점수 잡는 Hackers.